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송은건 목사입니다. 저는 어제에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이 두 분의 한 분 총장님과 그리고 한 분의 이 또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전화를 통해서 1시간 넘게 이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매몰찬 비판, 그런가 하면은 또 이렇게 한 분은 이제 정성구 박사님이 아주 지금 우리 교계의 여러 목사님들에게 보내는 이 칼럼을 저한테도 이렇게 계속 보내주시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자 그런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실상을 이렇게 국가적인 국가 간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 영웅을 푸대접하는 나라 해가지고 이렇게 부다페스트 헝가리에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하면서 거기에 여러 번 가셔서 이분은 여행을 엄청나게 많은 이제 칼빈의 대가로서 이렇게 많이 다니신 이제 총신대 그리고 대신대 총장을 하셨던 분이죠. 오랫동안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 자 여기에 부다페스트 이 영웅의 강장을 들려셔서 자 찾아보니까 아주 이곳이 기독교적인 그리고 유명한 천년을 기념하기 위한 밀레니엄 위대한 건물을 기리기 위한 만든 광장이면서 동상이 있는데요. 이 동상이 지금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에 천사의 모습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고, 자 이 광장에 옆으로 이제 영웅들이 쭉 있는 기념 동상들이 서 있는데요. 헝가리 건국 천년의 역사의 위대한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서 1896년에 만들어진 이 천년 기념으로 광장 중앙에는 36m의 높이의 밀레니엄 기념탑이 있으며 탑 꼭대기는 하나님의 자신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이 마자르인들의 마음을 담은 가브리엘 대천사,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퍼 이 천사 아시죠? 이 천사,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대천사가 지켜준다 하는 동상을 이렇게 세워놨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그림에는 이제 14명의 위한 영웅들의 광장으로 이렇게 14명을 동상을 쭉 세워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중요한 잔명을.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정성구 박사님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에게 보내준 이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쭉 보내오신 영웅을 푸대접하는 나라 해가지고 정성구 박사님, 정촌이 대신대 총장, 뭐 한국 교회의 칼빈주의 보수 이렇게 애국 운동에 아주 적극적인 목사님으로 원로 목사님으로 지금 80 중반의 나이를 가지고 계시는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죠. 수많은 후학들을 길러내신 분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986년 필자가 처음으로 헝가리에 갔을 때에 부다페스트에서 영웅의 광장을 구경했다. 영웅의 광장은 헝가리 건국 천년을 밀레니엄을 기념하는 1865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다음에 가시네요. 널찍한 광장에 반원으로 둘러싸인 영웅들의 모습이 장관이었다. 그리고 그곳 중앙에는 나라를 건국한 최초의 왕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전쟁 영웅은 말할 것도 없고 천년의 역사 중에 존경하고 위대한 영웅들의 모습이 절비했다. 그래서 부다페스트를 관광하는 사람들은 다뉴브 강과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헝가리 왕궁을 보기 전에 첫 번째 들리는 곳이 영웅의 광장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영웅의 광장을 보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도 우리나라처럼 외침과 환란이 많았지만 역사의 위대한 영웅들을 기억하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면서 구소련이 탱크를 앞세우고 헝가리를 침략했을 때 시민들은 탱크에 올라가서 육탄으로 저지하기도 하고
굵은 막대기를 탱크 바퀴에 집어넣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영웅적인 황건은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헝가리 투쟁사이다. 후일 필자는 몇 차례 더 부다페스트를 방문했고 영웅의 광장에 가보았다. 물론 영웅의 광장은 헝가리 외에도 유럽 몇 나라에도 있다. 그런데 필자가 얼마 전 미국에 있는 헝가리 교회를 방문했었다. 사실 미국에는 헝가리에서 공산당의 바퀴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이 세운 교회만 600여 개가 넘는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항상 모국 헝가리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실례로 미국에 있는 헝가리 개혁교회의 목양실에 가보니 어김없이 헝가리의 영웅이나 신앙의 영웅들이 사진이 빼곡히 걸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것을 본 순간 필자는 여러 가지로 감동을 받았다. 헝가리 주변 국가들이 모두 히랍 정교회를 국교로 하고 있는 반면에 유독 헝가리만이 칼빈의 신학과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도 특이했다. 특히 세계 최초의 개혁주의 대학인 데브레첸 대학교는 칼빈이 세운 제네바 아카데미보다 20년이나 앞섰다. 아무튼 그들은 영웅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역사에 나타난 영웅들을 소중히 기억하고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다. 자, 이게 우리나라하고 상딘 이민과 주변에 우리나라가 다 히랍 정교회를 믿고 공상 소련이라든지 이 러시아라든지 북한, 중국. 자, 그런데 우리는 남쪽만 우리 남한만 이렇게 칼빈주의적인 장로교 신앙으로 믿고 있죠. 비슷한 점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헝가리는 언어는 우리나라의 문법과 똑같고 음식도 맵고 짠 것을 좋아하고 특히 고춧가루를 선호하며 서업으로 나오는 음식은 우리나라의 수제비와 같다. 확실히 우리 민족과 같은 뿌리이지만 천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서구화된 것도 사실이다. 예. 우리나라와 어떤 피가 어떤 좀 흐르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영웅을 개무시하고 끌어내리고 외면하고 악의에 찬 말로 멸시하고 영웅을 욕보이는 나라가 되었다. 5천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지만은 가슴에 와 닿는 영웅은 별로 없다.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 우리 민족에게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몇 해 전에 이순신 영정을 그린 작가가 친일파로 몰리면서 이순신의 영정을 어디다 처리해버렸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보자.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은 기독교의 지도자들 중에 이기선, 주기철, 손양원, 한상동, 주남선, 손맹복, 이인재, 박간중 등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순교 또는 산순교자들이 되었다. 그 외에 박형용, 박윤선 등은 신사참배를 피해 일본으로, 미국으로, 중국으로 망명한 사람들 외에는 전부 친일파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는가. 지금 친일파 척결을 내세운 사람들의 부모와 조부모도 알고 보면 모두가 대동아 전몰 장병을 위한 기도, 대동아 이런 것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그렇게 하면서 이기선, 주기철, 손양원, 박윤선 신사참배를 피해 일본으로, 미국으로 다 망명한 사람들 외에는 전부 친일파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는가. 지금 친일파 척결을 내세운 사람들의 부모, 조부모도 알고 보면 모두가 대동아 전몰 징병을 위한 기도도 하고 아메데라스 오미가제를 숭상하고 궁성요배하고 한국 신민의 맹세를 하고 유미유가바를 부름으로써 살아남은 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애국자라고 그러면 친일파를 척결한다고 이순신 장군의 영정 그린 사람을 탄핵해? 내게는 징기스칸을 닮은 18세기 이순신 장군 영정을 갖고 있다. 물론 원본은 일본의 볼티모어에 있다. 얼마 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기념관 동상,
기념관과 동상을 세우려는 계획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표하자 그 부지에 모 종교단체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가서 데모를 했단다. 그들의 외침은 학살자 기념관의 동상을 세우는 것을 결사반대한다 였다. 정부와 오세훈 시장에게 겁박을 주어서 이승만을 독재자로 몰아 이 땅에서 지우려는 심사인 듯하다. 내 생각에는 불자들은 모두가 마음이 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필시 그런 행사를 주도한 사람은 철저히 세뇌된 종북 세력이 앞장선 듯하다. 이 종북 세력이 아닌 사람, 이 핵심 사람들이 오늘 한국을 소나기에 넣어가고 있죠. 사실 4.19 직후에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동상을 밧줄로 쓰러뜨려 길바닥에 끌고 다녔다. 그것은 착한 민주화 운동의 학생이 아니었고 붉은 공산당의 물을 흠뻑 먹은 좌파들이었다. 예, 민주화도 좋지만은 이 북한 주사파를 먹은 사람들 참 큰 문제입니다. 이 나라를 지금 잡고 있는데요. 필자는 유럽과 미국 등 여러 나라를 방문해 본 경험이 있다. 처칠, 비스마르크, 조지 워싱턴, 링컨, 루즈벨트, 포드, 부시, 케네디 등의 동상과 기념관을 둘러보았다. 물론 그들에게 약점이 많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과 유럽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들의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영웅을 본받아야 할 사표로 대통령을 기이 여긴다. 그런데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평생을 무국적자로 피나는 고난과 외로움을 딛고 조국의 독립을 만방에 외치고 싸운 분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이다. 그는 잠자는 민중을 깨우고 구소련의 침략을 막아내고 공산주의를 막아내며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한 대통령이다. 그런데 75년이 넘도록 좌파들은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그들의 말을 그대로 전하면서 이승만 죽이기를 해왔다. 이승만은 분명한 영웅이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건설한 대지도자요. 그것도 국제적 지도자였다. 정부와 서울시장은 더 이상 좌파들의 눈치를 보지 말았으면 한다. 북쪽에는 김일성 동상만 무려 38,000개라고 한다. 서울시 부지에 건국 대통령 기념관과 동상을 세운다는데 뭘 그리 망설이고 있는가. 자,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정말 그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또 이런 것도 공로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정말 제가 말 한마디 했습니다. 민주화도 완전 내로남불이 되어지고 너무도 부패되어진 거 아닙니까? 민주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뿌리를 찾아보면은 기독교가 이 세상에 137년에 들어오면서 3.1 운동의 정신을 깨우고 앞장을 서고 이 나라에 개화기를 가져오고 5,000년을 바꾸온 것이 바로 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가 아닙니까? 목사들이 이것을 모른다면은 우리가 영웅을 알고 신사참배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이 이승만의 그 뿌리를 여러 가지 잘못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민주화가 자유민주화 그리고 기독교화 그리고 이 개화기를 깨웠던 이 모든 이 공로는 우리가 공과 이렇게 이 또 과가 있지만은 공과 가가 있지만은 이렇게 유관순 3.1 운동 그리고 이승만의 그 기념 동상을 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순신보다도 더 위대한 세종대왕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한 분이 아닌가. 우리나라 역사에 5,000년 동안에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잘 살게 되어진 밑바탕에는 사상과 신앙 아니고서는 이념과 이런 거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일구어낸 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우리는 영웅을 세워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